안녕하세요. 송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딸아이 목숨값은 도박 자금으로 제 목숨은 보험금 10억짜리 로또로 여기던 기생충 같은 인간들. 그 추악한 배신의 끝을 마주했던 건 온종일 장대비가 창문을 두들기던 어느 우울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상사들의 끝없는 잔소리와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으며 취객들의 주정까지 받아내느라 제 몸은 이미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젖은 구두 속으로 스며든 차가운 빗물은 발가락 사이사이를 시리게 파고들었고, 현관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무릎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제 발등 위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딸아이 서윤이의 유치원 가방에서 빠져나온 선명한 빨간색의 미납 독촉장이었습니다. 그 서늘하고 기분 나쁜 기운을 가진 종이 한 장이 제 발등 위로 힘없이 떨어졌으며,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얼음물에 통째로 담긴 것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미납 금액은 고작 38,000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외식비 정도겠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옆에 선명하게 적힌 3개월 체납이라는 문구는 제 10년 세월을 비웃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남편의 계좌로 송금했건만 정작 제 아이 우유값 3만 원이 없어서 이런 수치스러운 종이를 받아보게 된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은 그야말로 백수 남편의 허영을 채우기 위한 화려한 전시장 같았습니다. 3년 전 번듯한 직장을 그만둔 뒤로 이름도 거창한 차세대 벤처 사업을 준비한다며 제 지갑을 털어갔던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최신형 게임기를 만지며 낄낄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오늘 배송된 것이 분명한 고가의 남성용 화장품 세트와 해외 직구로 산 브랜드 의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6살 서윤이는 구석에서 혼자 때 묻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우유 못 마셔? 선생님이 엄마한테 꼭 말하랬는데. 아이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파는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독촉장을 거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지며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우유값이 3달이나 밀렸다는데. 당신은 지금 저 쇼핑백들이 눈에 들어와? 당신 제정신이야? 제 절규 섞인 외침에도 남편은 오히려 귀찮다는 듯 눈을 흘기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하품을 쩍하며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라곤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까짓 종이 쪼가리 때문에 소리를 질러 사람이 천박하게 왜 이래? 당신이 돈을 쥐꼬리만큼 주니까 밀린 거 아니야? 라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번 500만 원이 쥐꼬리라니요. 제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한 조롱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사과를 깎던 시어머니가 가관인 말을 보태며 제 속을 사정없이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요즘 세상에 500이 돈이냐?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창피하다. 내 아들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기가 살아야 큰일도 하는 법인데 째째하게 애 우유값 몇 푼 가지고 남편을 잡아? 사내가 대범한 맛이 있어야 밖에서 큰 사업도 따오는 법이다. 시어머니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마치 제가 집안의 평화를 깨는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양 타박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눌렀고 화면에 뜬 숫자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잔액 3,420원. 지난 10년간 제가 밤낮 없이 일하며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모은 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현실 앞에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주저앉든 말든 새로 산 남성용 향수를 손목에 뿌리며 거울 속 제 모습을 감상하고 있었고 그 역겨운 향취는 배신의 냄새가 되어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기다려.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우리 서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수술시켜주고 당신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 달콤한 말에 속아 저는 제 뼈가 으스러지는 줄도 모르고 돈을 벌어다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남편의 명품 수트와 고급 시계,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골든벨을 울리는 허세형 술값으로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저는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1급 기밀 사업 계획서라고 부르며 절대 손도 못 대게 했던 가죽 가방을 열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추악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제 남동생도 아닌 시동생의 이름으로 된 도박빚 차용증 덤이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제가 성과급을 받아 기뻐하며 아이 선물을 고민하던 날마다 제가 생일 선물을 포기하고 모은 돈들이 어김없이 시동생의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남편은 집에서 노는 백수였지만 시동생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재력가 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형이 누군데? 이 정도 돈은 형한테 껌값이야. 라며 제 고열을 짜내 동생의 도박빚을 갚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큰아들의 효심과 우애를 칭찬하며 저를 돈 벌어오는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기만 앞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윤이의 수술비 통장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 7살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우리 서윤이, 그 아이의 유일한 생명줄과 같았던 5천만 원이 정확히 한 달 전 남편의 인감도장에 의해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해지된 날짜는 시동생이 새로 산 7천만 원짜리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자랑스럽게 올리던 날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자식 목숨값을 빼돌려 동생의 차를 사준 그 남자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서 악마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피눈물을 삼킨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다며 명품 수트를 빼입고 나가는 뒤를 밟았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일하러 가느라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그날은 회사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연차를 냈습니다. 남편이 향한 곳은 강남의 어느 최고급 일식당이었습니다. 1인당 점심 코스가 25만 원이 훌쩍 넘는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하고 구역질 나는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집에서 허리가 아파 꼼짝도 못하겠다던 시어머니와 도박빚에 쫓겨 죽고 싶다던 시동생이 한데 모여 낄낄거리며 비싼 참치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 최고다. 지민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이렇게 호강도 하고 내 아들 능력 하나는 끝내주네. 시어머니는 제 피 같은 돈으로 결제된 금가루 뿌린 회를 입에 넣으며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백수 남편은 마치 자기가 대기업 회장이라도 된 양,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민이가 이번에 프로젝트 성과급 받으면 그 돈으로 어머니 유럽 여행 보내드릴게요라며 제 돈을 자기 돈이냥 생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대화를 문 밖에서 들으며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방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반응은 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의 분노였습니다. 어디 귀한 손님들 모시고 식사하는데 며느리가 교양 없이 들이닥치냐? 내가 지금 우리 가문의 길을 꺾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어머니의 외침에 제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적금해지 증명서를 꺼내
시동생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이 목숨값으로 처먹는 회가 그렇게 맛있어? 그러자 시동생은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가족끼리 좀 빌렸을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저 이거 이번에 코인 대박 나면 10배로 갚아줄 거니까 유세 좀 그만 떨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돈돈거려? 천박하게. 남편 또한 제 팔을 거칠게 잡으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너 미쳤어?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야. 당장 사과하고 집에 가 있어. 그들에게 서윤이의 심장병은 나중에 해결할 귀찮은 일이었고 시동생의 도박빚 갚기는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숭고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식당 카운터에서 그들이 먹은 식사비 100만 원의 결제 알람을 확인하며 그 자리에서 제 명의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식당 복도에는 남편과 시동생이 왜 결제가 안 되냐며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줄을 쥐고 유세를 떤다며 동네가 떠나가라 통곡을 하는 추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를 다시 샅샅이 뒤지던 중 저는 제 생명보험증서와 함께 낯선 약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금은 무려 10억 원. 가입 시점은 서윤이의 적금을 해지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병은 장기 복용 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 약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에도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검은색 음료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고생하지? 이거 몸에 좋은 홍삼이니까 마시고 푹 자.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다정하게 들리던 그 목소리는 이제 제 목을 조르는 사신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제 아이를 낳아준 남편이 저를 죽여서 10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제 영혼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지켜보는 앞에서 음료를 마시는 척하며 컵을 입가에 가져갔고 그의 입가에 번지는 비열한 기대를 목격하며 구역질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남편이 방을 나간 뒤 저는 그 음료를 미리 준비한 샘플병에 담아 숨겼고 거실 소파 밑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녹음기 속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더 소름 끼치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지민이 저거 요즘 부쩍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1~2달만 더 먹이면 자연스럽게 심장마비로 갈 거야. 시어머니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그 돈 나오면 내 동생 도박빚부터 싹 갚아주고 우리 셋이 동남아 가서 대궐 같은 집 짓고 살자. 며느리 제삿밥 먹고 호강하게 생겼네.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어야 완성되는 10억짜리 로또 복권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제 손목에 새겨진 서윤이의 이름을 어루만졌습니다. 너희가 내 아이의 목숨값을 탐냈지. 너희가 내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했단 말이지. 이제 내가 너희를 산채로 지옥불에 쳐넣어줄 차례다. 복수의 칼날을 갈던 중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시동생 빚만 갚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 은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상간녀에게 제 돈으로 수입차 리스르를 내주고 그녀의 강남 오피스텔 월세까지 제 피 같은 돈으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을 성공한 청년 사업가 오빠로 알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 앞에서 우리 집 식모 같은 여자가 돈은 좀 벌어다 주는데 조만간 보험금 타서 정리하고 너랑 합칠 거야라며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상간녀에게 샤넬백을 선물하며 이거 우리 마누라는 평생 구경도 못할 물건이야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제가 대리운전하며 취객들에게 욕설을 듣고 있을 때
제 남편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서윤이를 안고 밤새 울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저들을 파멸시키겠다는 차가운 결의였습니다. 저는 우선 심부름센터를 통해 상간녀의 정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상간녀 역시 남편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흥업소 출신의 꽃뱀이었고 남편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다른 남자와 짜고 임신했다는 가짜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주며 남편을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멍청한 기생충들이 서로를 뜯어먹고 있었구나. 저는 이 사실을 이용해 그들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보낼 계획을 짰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여보, 나 대박 났어. 우리 친정 아버지가 예전에 사두었던 시골 땅이 재개발 확정됐대. 보상금만 20억이 들어온대. 이 돈 들어오면 당신 사업 자금으로 다 줄게. 그러자 이 기생충 같은 가족들은 무서운 기세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엔 해주지도 않던 밥상을 차려오며 우리 효부 지민이 내 너를 처음 볼 때부터 복덩이인 줄 알았어. 아이고, 내 새끼 고생 많았다라며 닭똥 같은 가짜 눈물을 흘리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백수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지민아, 역시 내 마누라가 최고야. 내가 그동안 사업 준비하느라 고생시킨 거 다 잊어버려. 내가 이번에 그 돈으로 정말 크게 성공해서 보답할게라며 징그러운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상간녀에게도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대박 났어. 마누라한테 20억 들어온대. 그거만 뺏으면 우리 바로 해외로 튀자. 저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속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꿈꾸는 그 천국이 곧 지옥으로 바뀔 것이다. 저는 아내의 직관과 치밀함을 발휘해 남편과 상간녀,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한자리에 모으는 대규모 연애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재개발 보상금 축하 파티를 열자. 어머니랑 동생, 그리고 당신이 평소에 고마워했던 지인들도 다 불러서 크게 한턱 낼게. 호텔 연회장 빌려놨으니까 멋지게 차려입고 와. 남편은 제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고 믿고 상간녀까지 사업 파트너라며 당당하게 그 자리에 데려오겠다고 설쳐댔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시어머니는 제 돈으로 산 모피 코트를 두르고 세상 가장 귀한 부인인 척 앉아 있었고 시동생은 곧 강남 건물주가 될 듯 사람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제 눈을 피해 미러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훌륭한 가족들과 살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준비한 영상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현장 녹화본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얼굴을 가리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도박장에서 제 돈을 수억 원씩 날리며 형수인 저를 욕하는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사망 보험금 10억을 논의하며 제가 마실 홍삼 음료에 독약을 타는 소름 끼치는 녹취록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이 저거 심장마비로 가면 그 돈으로 우리 셋이 동남아 가서 대궐 짓고 살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자 연회장은 경악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시체보다 더 하얗게 질려갔고 시어머니는 저거 다 조작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라며 소리를 지르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미리 부른 경찰들과 보험사 조사관들이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말에 남편은 도망치려 했으나 곧바로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시동생 또한 제 돈을 횡령하고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그가 타고 다니던 7천만 원짜리 외제차는 즉시 압류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백수라는 사실과 20억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런 거지 같은 놈인 줄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 라며 남편의 뺨을 때리고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줄이 완벽하게 끊기자 그토록 끈끈했던 모녀관계와 형제애는 1초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유치장 면회실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똑바로 안 해서 내 노후가 다 망했잖아. 내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구슬려. 너 같은 건 내 아들도 아니야. 남편은 유치장 창살을 붙잡고 어머니가 시킨 일이잖아요. 라며 서로를 탓하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감옥의 냉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와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완벽히 환수하였고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 받은 사채빚들과 시동생이 가로챈 돈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길거리로 나앉아 공원을 전전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시동생은 도박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편은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평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이의 수술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건강해진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엄마, 이제 가슴 안 아파. 근데 아빠는 어디 갔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아주 멀리 나쁜 사람들이 가는 나라로 여행을 갔단다. 다시는 우리 서윤이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좀먹던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박멸하고 아이와 함께 찬란한 태양 아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는 물을 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독은 제 손으로 직접 깨버리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한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련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마주하며 진정한 승자의 미소를 짓습니다. 제 아이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나를 기만하고 제 생명까지 노렸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뒤로 한 채 저는 이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엄마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제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 속에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옥의 문은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후련한 마음으로 마시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고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제 어깨는 솜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서윤이의 손을 잡고 우리만의 행복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이의 고백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마다의 시간을 견디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저는 송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